안녕하십니까. KBC 권반장입니다. 제가 영상에 이제 V를 했습니다. 계속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찍다 보니까는 혓바닥에 계속 나오는 영상들만 이게 앞 캡처에 딱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좀 밀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스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감리 혹시 아세요? 감리. 예, 그 감리는 참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공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감리자들이랑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조사나 다른 일들, 해외 EPC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만나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감리를 이제 일정 금액, 일정 그 규모 이상이 되면은 감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를 하게 되는데요. 감리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소방, 통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러면 감리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감리는 발주자의 업무를 어, 그 감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발주처에서 이제 나오시는 감독들이 있긴 한데 그 감독이 모든 공정을 다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켜보는 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감리자를 두고 시공 감리를 확인을 시공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모니터링하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검측 업무입니다. 검측 업무는 어떤 도면에 의해서 이제 포컨 드로잉이죠. 이슈 4 컨스트럭션 해갖고 IFC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포컨 드로잉을 가지고서 이제 검측을 나가서 도면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 밟아서 이제 그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측을 해주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검측을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검측을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검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재검축을 불량을 막거나 다시 재검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재검축을 하고 그만큼 이제 지연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측을 이제 법령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행위들을 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검측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공정을 가기 위해선 절대적인 사항인 거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감리는 법입니다. 법. 감리는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공사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수렴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감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소외된 조직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는 항상 검측을 받아서 그 다음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감리와의 관계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들은 대부분 이제 보는 기준이 건설 사업 관리 지도 지침서에 있는 업무 지침이나 엔지니어링에 있는 업무 지침들,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업무 지침,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내성 규정 등을 가지고서 검축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감리가 서명 받은 거는 검측해서 서명을 승인을 해준 거는 다 이상이 없다라고 보셔야죠. 뭐.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부합된 것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그건 검측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준공되면은 이제 이제 그 발주자한테 넘겨줄 서류들 인수인계서들을 이제 또 만들어서 이제 합본해서 다 넘겨주죠. 감리들은요. 그래서 그 감리라 하면 그 시공 단계에서 시공 단계에서 그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기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감리는 발주자의 업무를 대신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리는 분야별로 다 있다. 토목건축, 기계, 소방통신 뭐 다 있다. 그리고 감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측 업무다. 도면대로 이제 승인 도면대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감리는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들은 기준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값들을 가지고서 허용 범위 내에서 계측값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업무가 검측 업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대로 제대로 도면에 이제 치수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재료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도면에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머테리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리 업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리에는 또 등급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등급들이 있는데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특급이 제일 높은 거고 경력을 가장 요구를 많이 하겠죠. 소방 같은 경우는 특급 감리를 이제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 기사 자격증에 일정 경력이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는 자격증들은 못 받는 자격증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기 자격증. 전기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장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에서는 특급을 못 받습니다. 특급은 기술사만이 받을 수 있게 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사를 딱 따면은 당연히 뭐 이제 관계 법령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특급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자만 자격 제한을 한다, 차별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기술자들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완화가 돼서 다시 내려올 걸로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요. 그 다음에 감리를 이제 팁을 드리면 감리를 담당하는 협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력기술인 협회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지. 한국 전기기술인 협회인가? 요거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저도 거기 가서 안전관리자 이제 선임 교육을 받고 왔었죠.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 소방시설협회, 그 다음에 토목건축 기계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인협회, 그 다음에 뭐 철도신호 기사 같은 경우는 철도신호협회, 뭐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인협회인가 뭐 시설협회인가 거기서 서울에 있는 데서 하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자격증 등급이나 보수교육, 그다음에 선임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자격 요건이나 그 다음에 등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방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자기가 어떤 등급이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노후 때 준비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력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등급을 좋게 받아놓으면 나쁘진 않겠죠. 어차피 나이 드시면은 뭐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벤치 잡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감리 업무 자체는 이렇게 아까 검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자재를 이제 현장에 들어온 기자재들을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이게 몸을 막 이렇게 막 쓰거나 막 그러진 않아도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노후 때 감리 자격을 부여받아 놓으면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꼭 이게 특급을 받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건설사업 관리나 이제 감리를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다 저기 자격은 특급을 받아놨지만은 그 고급에도 들어가 있고 중급에도 들어가 있고 초급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비율이 좀 높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특급 가지고 있다고 특급 기술자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이게 등급을 올리는데 이렇게 치중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이제 정보통신 쪽이나 소방 쪽에 그 특급들은 많은데 중고급들이 많이 없다고,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들 업그레이드 해놓으면은 뭐 나중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럴 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감리에 대해서, 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어, 저기 뭐야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 아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